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최선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갑질 문제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신고도 했고 드디어 어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정위가 현대중공업 갑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산다이 소속이고요. 노동자와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국회의원이십니다. 김정훈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 윤태근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울산지역본부의 김동혁 수석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장석원 대협력부장, 안민지 정책기획부장 오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지부 문태규 정책기획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지부 산해 하청지회 이영진 사무장 오셨습니다. 협력업체 대표께서도 오셨는데요. 경부기업의 한익길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대한기업 김도혁 대표, 윤지성 총무 참석하셨습니다. 동영코헬스 이원태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아침부터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말씀 좀 듣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원청, 하청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주회사 체계 개편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해 모든 이익을 총수 일가에게 기속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말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후려치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협력업체 대표를 비롯해 도산에 직면한 협력업체, 또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노동자, 구조조정에 내몰린 현대중공업 노동자 모두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서 협력업체 기성금을 삭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는 공정위 조사를 마치고 신결을 기다리고 있고, 삼성중공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 빅3의 협력업체 지어짜기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달 7일 대기업 조선 3사 갑질규탄 결의대회를 통해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갑질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 의제가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김정훈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협력업체 관계자들 모시고 하청 노동자들을 경색해서 산해하청 노동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노동단체에서 함께 오셨는데, 이렇게 함께한 적이 사이사 있을까? 산해하청은 이제 협력업체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는 협력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가거래 관계의 중요한 어떤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가 있는데 2016년도에 현대중공업 배경로 지부장을 비롯해서 함께 가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니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어떤 분들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가족들 또 처가까지 모든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다 넣어서 부어넣었지만 그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일을 해라 일단 하고 나면 사후 처리해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그것만 믿고 일했던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이어서 바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임금 체불로 미치고 있고 4대 보험을 유예해 준 만큼 대기업 또다시 기성금을 삭감시키는 어떤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까지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예결위 과정에서 김상조 위원장 왜 조사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왜 안 하시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도대체 이 중요한 일 외에 그 어떤 인력이 부족하냐고 물은 바 있습니다. 얘기를 인적선 직권으로 저 땅에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행히 조사 시작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또 지지부진한다면 그 속에서 경제업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김상조 위원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협력업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반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큰 역할을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 하고 계십니다. 대학의 고용 공개입니다. 원래 연평균 30여 명 목표를 다음 말씀은 민주노총 윤태근 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32만 명에서 성분하게 상기도 왔습니다. 예, 민주노총 부위원 윤태근입니다.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개항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특정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종사하는 노동자와 기업주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의 것입니다. 경영이 힘들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보류인 기승금마저 저희들 착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공장은 개인의 소유물이고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노동자 죽이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촛불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하는 노동존중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함께 경영하는 기업주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로 내모는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민주노총은 이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재벌의 갑질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될 과거의 적폐이고 새로운 사회는 이 적폐를 청산하는 그 시작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구태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대기업의 행포는 새로운 촛불 전국이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건절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조사 이후엔 처벌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대한민국 새로운 기업을 잘할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기업주의 처벌, 그리고 이런 시라는 산하청 노동자들이 그나마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갑을 경제구조 아래서 을과 을들의 강력한 연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저는 정무위에서, 그리고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는 예결위에서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기업의 김도엽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숨까지 빼앗는 현대중공업 갑질 이제는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정거래위 직권조사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현대중공업의 탐욕이 협력업체 노동자 4대 보험비마저 삼켰다. 현대중공업은 박근혜 정부 탁상 행정의 결과인 4대 보험 유예 정책을 교묘하게 하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하며 줄인 부담만큼 현대중공업이 지급하기로 한 기성금을 삭감한 것이다. 이는 결국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4대 보험비를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 갑질이 협력업체와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2015년 말 현대중공업 한 협력업체 대표는 원청의 기성금 후리치기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폐업한 업체만 100여 개가 넘는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선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한기업 대표 역시 원청의 일방적 기성금 삭감으로 16억의 빚을 졌다. 또 협력업체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후려치기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현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이어져 고통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고정비를 절감하겠다며 원청 노동자까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고통은 협력업체와 노동자가 지고 이익은 현대중공업이 가져갔다. 현대중공업은 앞에서는 조선업계가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기성금을 부리쳤다. 그러나 뒤에서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를 높이고 이익을 챙겼다. 결국 현대중공업 자본의 탐욕을 위해 원하청 노동자, 협력업체 모두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은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월 1일 공정거래위는 현대중공업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의 직권조사가 언발의 오줌 누기식 조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는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 갑질의 본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에 추가적인 증명 자료를 전달할 것이다. 더불어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멈추고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원하청 노동자가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대책위원회 정의당 최선 의원, 민주당 김종훈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조사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 박스에 지금 조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박스 2개인가요? 예. 이 조사 자료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의 관행적인 조사 행위를 이제 버리고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를 강력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